자,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4강 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바탕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바탕에 깔아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전 시간에 했던 권리라는 개념과 권능이라는 개념과 권한, 권한의 개념을 깔아두듯이 우리가 이제 4강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꼭 알아둘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꼭 알아둘 게 세 개를 잡으면 되겠네요. 자, 지적의 3요소 꼭 알아야 됩니다. 지적의 3요소는 뭡니까? 토지, 대표적으로 등록, 지적, 공부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둘 거는 뭡니까? 바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래서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그다음에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제도가 등기촉탁제도와 대표적으로 등기필통지제도가 이완화되어 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 잡을 거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거와 소유권 보호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준다면 4강은 무난히 4강 강의에서는 무난히 전 시간에 대해서는 무난히 알게 된 거예요. 역시 우리 뭐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제 뭐예요? 질문도 올라오고 참 대단하셔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7년 정윤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에 의한 단위성이 있어요.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좀 나름대로 여기 전략과 전술을 잡아서 자학 계획을 마무리하셔서 나름대로 저는 합격에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새해 작은 소망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2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20페이지네요. 자, 20페이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자, 토지의 등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등록이 왜 나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3요소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달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외워야 돼요? 바로 토지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자를 붙이니까 토지의 등록이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제3절 토지의 등록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등록에서 토지의 등록 단위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필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필지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필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필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필지란 무슨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록 단위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지에 대해서 우리 개념적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자,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다. 토지 등록 단위. 요 토지 등록 단위와 관련돼서는 우리 25회 때 학교론에서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살짝 곱하느냐? 대표적으로 핵지로 건쳐놨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장점에서는 자, 그러면 요거는 주된 토지가 되는 거예요. 주된 토지. 자, 주된 토지. 그럼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위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자, 인위적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위적 개념으로서 이거는 바로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며 대표적으로 이제 법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개념입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대표적으로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다. 필지의 개념적 요소는 우리가 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필지라고 그러고 주된 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 개념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인위적 개념은 왜 나오느냐? 자, 우리 모든 걸 외울 때 우리가 개념적 요소를 외울 때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필지인지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하니까 두 필지죠. 누가 나눠놨느냐?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위적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인위적 개념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함정을 파겠네요. 필지란 쟁학상 개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자, 쟁학상 개념이 아닌 의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유가 중심키죠. 여기에서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묶으면 이런 게 탄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지적이면서 소유지적과 법지적을 채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발전 가정별 분류에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관점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잡아둬야 돼요. 자, 소유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이 대표적으로 필지라고 그랬죠. 필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하나 탄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 하나 있다.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 이게 뭐냐? 이 활동이 바로 경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는 게 있어요. 경제적 개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핵지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필지와 핵지의 구별을 우리가 좀 나눠놔야 됩니다.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대표적인 이것은 경제적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지와 핵지의 구별력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우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한 필지야.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뭔지 한번 우리가 이제 뭐의 그림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가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면도를 하나 그려놨어요. 대표적인 평면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뭐에 대한 평면도냐? 바로 주유소에 관련된 평면도라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흰 거는 뭐냐? 바로 주유소예요. 주유소. 그러면 요거는 주유기가 돼요. 주유기. 자, 그러면 여기 흰 거는 뭐냐? 경제활동을 두 활동을 있다.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을 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핵지가 돼요. 그래서 핵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주유기의 관계는 또 뭐냐? 그러면 요 주유소는 주물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요 주유기는 종물이 돼요.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탄생하게 돼요. 자, 주물과 종물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분리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주물은 뭐냐? 어디까지 파생되느냐? 바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까지 파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된 권리라는 게 탄생하고 종된 권리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주유소 캐노피가 돼요.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 자, 주유소 캐노피라는 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거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비행기. 요렇게 비행기에서 요렇게 동그란 게 캐노피죠. 캐노피라는 것은 지붕만 씌우는 거네.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나중에 등기법으로 연결돼요. 등기법에서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민법과 등기법에서 맞물려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유류 저장 탱크가 돼. 자,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없지만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건물이라면 그때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그림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필지와 핵지의 구분에서 이 활동, 경제활동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라면 법적으로 한 필지라면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 핵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네 필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네 필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준다. 그러면 경제활동은 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네 필지네. 경제활동은 한 획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획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상대적 개념이 도출해요. 그래서 필지와 획지의 구별력을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자, 필지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대표적으로 경제적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돼서는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필지, 획지, 학개론에서도 출제되고 공지적 파트에서 출제되고 주유소 주유기와 관련돼서는 민법, 우리 공시법령, 특히 등기법하고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주유소 캐노피가 되고 주유소 주유기, 이거는 유류 저장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법학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그러면 필지와 획지를 우리가 구분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자, 여기에서 주된 토지.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무슨 토지가 있느냐? 자로 종된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이 종된 토지가 뭐냐? 대표적으로 종된 토지가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좋아요. 양입지라는 게 탄생해요. 그러면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되네. 종된 토지. 그러면 사람이 갖다 대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지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호적 제도와 똑같죠. 호적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으로 지칭하게 되죠.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땅에도 이름이 있다. 그거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성별이 있으면 땅에 성별도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집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가 바로 경계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 있으면 뭐래? 사람한테는 가족이 있으면 땅에는 면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가족에 해당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서요. 가족 참 중요하죠. 가족입니다.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 자,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쭉 처자식이죠. 자,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우리 뭐든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 2017년에 공인중개사에 꼭 합격해야 되겠죠. 우리 원래는 우리 좁게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뭐예요? 넓게는 저와 관계에서 또 가족이 형성되죠. 왜? 공인중개사의 가족이 됩니다. 방정. 자, 더 배움의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권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겠죠. 우리 항상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게 우리 생각은 우리는 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예요.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은 갖기 전에 누구는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대한민국은 하가 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그 하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고의 긍정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우리 다 좋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민법 교수님 훌륭하다. 학개론 선생님 좋다. 훌륭하시다. 우리 공시법령 공법 교수님 훌륭하시다.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법령.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선생을 좋아하게 되면 그 과목의 성적이 고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라는 거. 우리 칭찬하는 사회, 술건하는 사회가 아니라 욕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제일 설파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설파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파할 거는 우리 뭐의 선생들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들도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 강사의 소명은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여기 합격하는 게 다 강사의 소명이라는 걸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러면 제발 좀 부탁해. 그럼 봐봐요. 자, 사람에 갖다 대면 필지는 적자에 해당돼. 그러면 이거는 양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착상이 딱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양입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필지에 대해서 필지의 대표적인 무슨 요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오자고요. 자, 여기가 이제 두 필지가 있어요.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배종욱입니다. 배종욱이에요. 자, 두 필지를 저렇게 합필할 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왜? 자,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동일해져야 뭐예요? 우리 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뭡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돼. 그러면 뭐가 동일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 사항들이 동일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도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동일이라는 거네.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동일성이 탄생하게 되네요. 공통점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필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건보라예요. 세 필지죠.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유는 지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반이 연속돼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작년의 질문에 뭐가 나오느냐? 선생님, 지번이 연속돼야 됩니까? 지번은 연속될 필요가 없어요. 지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지반입니다. 지번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반의 연속성이라는 거. 그러면 자,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 요소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몇 필지? 두 필지. 개념 잡았죠? 자, 출발합니다. 개념 잡았죠? 잡았다네요. 그래서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네.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성과 지반의 무슨 성이 된다? 연속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성과 지반의 무슨 성이다? 연속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이제 자, 수업이 남으면 밑줄은 남아야 되니까 한번 우리 기본서 20페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보니까 토지의 등록으로서 가로 1번. 자, 20번 가로 1번 보고 있어요. 필지의 의입니다. 필지는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놔야 되겠죠.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는 하나의 지번 제목을 붙이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하고 특정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자, 인위적으로 구획된 법적 등록 단위. 그러면 여기에서 꼭 잡아둘 거는 토지의 등록 단위며 거기에다 줄 건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구획된 법적 등록 단위. 거기가 중심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특성과 관련돼서 특성은 한번 우리가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거기 가로 3번에 필지의 성립 요건, 지번 부여직의 동일. 이때 지번 부여직은 행정동리, 법정동리.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때 동리는 단위지역, 법정동리를 지칭하죠. 그래서 법정이동 조심하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과 소유자가 동일.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 동일. 그거는 좀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소유자 동일과 관련돼서 요 자리 한번 딱 키워드를 잡아요. 행강편으로 딱 잡고. 자, 소유자 동일입니다. 이 점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두 필지가 있어요. 몇 필지? 두 필지. 자, 여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요 필지 소유자 동일합니다. 근데 두 필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전세권, 지상권,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네.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일물일건주의 A가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전부죠. 자, 지상권 전부가 되네.
자, 각각을 할 때는 전부죠.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가 한 필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한 필지. 그러면 전세권 일부 가능합니다. 지상권 일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 보죠. 자, 전세권과 지상권은 뭐예요? 우리가 권리가 되잖아. 자, 지상권도 권리가 되죠. 다시 올라가 봐요. 전세권, 지상권 뭐예요? 권리. 자, 권리 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전세권, 지상권. 저기는 전세권이고 여기는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동일을 요 밑에다 써놔요. 바로 권리 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이러면 X가 돼요. 권리 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권리 관계 동일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권리 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 다뤄놔야 돼.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리관계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자 동일을 권리관계 동일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20페이지 지목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지목 동일의 원칙. 그러면 4번에 지반이 연속돼야 돼. 지반이 연속. 자, 5번에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6번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그 6번과 관련돼서는 조심해서 하나 달아놔야 됩니다. 자, 6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달아놓고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 요거죠. 자, 여기가 이제 기등기. 기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등기된 걸 기등기라고 그래. 기등기. 자, 기등기 되죠. 미등기 됩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하면 되겠죠. 기등기하고 미등기는 안 되지만, 자,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러면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필지의 성립 요건은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래서 끼리끼리. 그렇죠? 유상정이 되죠. 자, 그래서 6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한 필지로 획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토지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고 나머지 일정 범위의 토지는 미등기 토지인 경우도 전체로서 하나의 필지로 획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자,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러면 등기 여부만 동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우리가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자, 필지와 관련돼서 필지. 그래서 요렇게 의미를 딱 구성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항상 뭐예요? 주가 있으면 종이 있고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가 있다. 그러면 종된 토지가 뭐냐?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된 토지 이제 양입지가 된다라는 거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의 성립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고 대표적으로 여기는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 그러면 양입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또 배웠네요. 양입지는 종된 토지다. 자,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양입지의 반영은 대표적으로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두 군데를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양입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의 성립 요건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화살표를 잘 봐야 되겠죠. 또 나중에 또 오해하셔가지고 저를 또 미워하면 큰일이니까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겁이 많아서 구겁성이가 돼요. 갑성이가 아니라 구겁성입니다. 그래서 양입지에 그러면 양입지에 대해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양자로 드릴 수 없는 제한 요건들이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과 제한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립 요건, 제한 요건.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리 많이 출제된 거예요. 요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고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네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을 살펴봤듯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을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모든 걸 이제 동기부여를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뭐가 있어요? 옆에 대표적인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자,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다? 대표적으로 편의야. 그래서 편의시설이죠. 그래서 편의.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요건을 잡아놨네요. 편의. 자,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그래서 접속이에요. 접속. 그 다음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네. 둘러싸여 있다면 그때는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주된 토지의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는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생각하라.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되는, 그러면 이때 휴게소는 바로 양자로 도로로 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뭐냐? 그러면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죠. 지금 살펴보죠.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주객이 전도된 거.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이때는 주객이 전도됨으로써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된 토지 10%를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서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 편의, 접속,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제한 요건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10%를 초과한 경우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1페이지. 그러면 2번에 양입지와 관련돼서 양입지의 성립 요건, 그러면 자, 이제 내용을 들었으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1번에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2번에 주된 용도의 토지의 접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러싸인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그건 대표적인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돼요. 양입지의 성립 요건 대표적으로 두 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 가로 2번에 자, 기본서 21페이지하고 있어요.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주객이 전도된 거. 1.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된 경우 대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10%를 초과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종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에 제한된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칠판에 적은 거 우리 꼭 확인해 둘 거 포인트를 잡고 우리 이번 시간을 또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소유의 지적, 법지적 기억해둬야 돼요. 자, 필지와 획지와 관련돼서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이며, 답은 1획지,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 있고, 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1획지만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도출한다. 그러면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주의할 거 몇 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입지, 양자에 해당되죠. 자, 대표적으로 종된 토지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제한 요건은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와 10%를 초과한 경우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반대해석하면 그때는 또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 나오죠. 그러면 자,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양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 이내인 경우는 양입할 수 있다라는 거네. 33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는 양자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필지와 양입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좀 잡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요 질판에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 눈으로 익히는 것도 공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번 시간도 우리가 강의들이나 고생 많았고요.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